Better the villain, better the movie. 악당이 흥미로울수록 영화도 흥미롭다. 히치콕이 했다고 알려진 이 말은 정확히 말하자면 히치콕이 한 말은 아닙니다. 프랑스 영화 감독 프랑스와 트비포가 히치콕과 인터뷰 중에서 그의 말을 정리하면서 한 말이죠. 하지만 개념 자체는 히치콕의 것이니 히치콕에게 크레딧을 돌리는 게 맞겠습니다. 히치콕은 트비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악역이 매력적이라면, 그럴듯한 인간이라면 관객이 그 악을 받아들이도록 설득하는 것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그 대비적인 요소가 필수적이죠. 이 말은 악당의 카리스마와 공감대가 이야기의 긴장감과 몰입도를 증폭시킨다는 히치콕의 믿음을 보여줍니다. 또 결국 영화 속에서는 악당이 모든 것을 주도한다고 이야기하며 스트레인저 온 트레인의 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히치콕은 이 영화에서 악당 브루노 앤서니가 이야기를 시작하고 끌고 나가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 상황을 만드는 건 항상 악당입니다. 영웅은 단순히 그것에 반응하는 것이죠. 히치콕은 이렇게 악당이 자신의 영화에서 사건을 일으키고 진행시키는 핵심 엔진이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핵심은 갈등인데 바로 그 갈등을 만드는 것이 빌런입니다. 그러니 빌런은 이야기의 핵심 엔진을 만들어내는 사람이죠. 따라서 설득력 있는 악당이 있다면 영화의 갈등도 의미를 가지기 시작합니다. 악당들은 육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감정적으로도 지적으로도 주인공에게 도전 과제를 던집니다. 사이코나 스트레인저 온 트레인과 같은 히치콕의 영화는 뛰어난 악당이 어떻게 뛰어난 이야기를 만드는지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빌런의 계획이 허술하다면 그것을 막는 주인공이 아무리 뛰어나도 영화가 허술해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듯한 동기를 지닌 복잡한 악당은 언제나 관객의 흥미를 유발합니다. 히치콕은 악당들에게 개인적인 배경 이야기, 도덕적 딜레마 또는 예측할 수 없게 만드는 심리적 기이함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사이코에서 트라우마로 2개의 자아를 가지게 된 노만 베이츠는 두려운 존재인 동시에 연민을 느끼게 만드는 이중성을 가집니다. 오늘 미션으로 나갈 영화 오명에서도 스파이인 주인공 데블린의 목적은 정보를 캐는 것이라는 아주 단순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그는 사랑하는 여인을 적의 소굴로 밀어넣을 만큼 단순하고 독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그런데 정작 빌런 세바스찬은 어머니에 대한 효심, 여주인공에 대한 진정한 사랑, 동지와 대의에 대한 고뇌 사이에서 갈등하는 입체적인 인물로 그려지죠. 멋진 악당은 주인공이나 이야기의 주제를 반영합니다. 히치콕의 의심의 그림자에서 찰리 삼천의 어두운 성격은 조카의 이상적인 시선과 대조를 이루며 흥미로운 긴장감을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액션 영화에서 흔하게 듣는 클리셰한 대사, 너하고 나는 별로 다르지 않다 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크리스토퍼 놀란의 다크나이트에서 배트맨이 조카에게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라고 묻자 조카는 웃음을 터뜨리며 배트맨이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정말 인상적인 대사를 던집니다. You complete me. 그러니까 너는 나를 완전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 영화에서 조커는 배트맨도 자신처럼 혼돈과 분노로 가득 찬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겁니다. 분노에 차 자신에게 오토바이를 몰고 달려오는 배트맨을 총으로 쏘기는커녕 오히려 총을 내리며 Hit me, hit me, 나를 쳐 죽여라 라고 주문처럼 중얼거리는 장면은 정말 섬뜩하죠. 히치콕의 악당들은 종종 매력과 재치뿐 아니라 정교함까지 가지고 있어 그들의 사악한 행동을 더욱 충격적으로 만듭니다. 북북서로 진로를 돌려라의 상냥한 악당 반담이나 로프의 교활한 인물 루퍼트 카델 같은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이중성은 빌런의 매력을 더합니다. 모든 영화에서 위험한 상황을 만드는 것은 악당입니다. 그러니 악당이 강할수록 위험의 강도도 높아지게 되는 것이죠. 히치콕은 이를 너무 잘 이해하고 있었고 순전한 악의를 통해서든 아니면 이유와 명분을 통해서든 진정으로 위험한 악당들을 창조해내었습니다. 스트레인저 온 트레인의 브루노 앤서니의 카리스마와 차분한 태도로 살인을 제안하는 모습은 보는 이를 참으로 오싹하게 만듭니다.
이 악당은 평범한 남자의 삶을 완전한 혼란 속으로 밀어넣죠. 악당이자 희생자인 노먼 베이츠가 가진 복잡한 층위와 반전 덕분에 사이코는 역대 최고의 스릴러 중 하나가 되었고, 레베카 속 댄버스의 집착과 심리적 고통은 비록 그녀가 핵심 빌런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녀를 아주 돋보이게 만듭니다. 빌런에게 최대의 가중치를 실으려는 히치콕의 전술은 현대의 상업영화에서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상업영화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마블이나 DC 유니버스에서는 언제나 어떤 악당이 등장하는지가 큰 관심사죠. 빌런의 계획이 치밀하면 치밀할수록 그 힘이 크면 클수록, 그리고 악행을 저지르는 동기조차 납득이 가는 것이라면 그야말로 막강한 빌런이 되는 것입니다. 히치콕으로부터 배운 이 전략 전술은 드디어 마블의 영화에서 정점을 이루게 되는데요. 그 캐릭터가 바로 어벤져스 엔드게임의 빌런 타노스입니다. 타노스의 목적은 오로지 우주의 질서를 되찾는 것입니다. 그 수단은 인피니티 스톤을 모두 모으는 것이죠. 이 과정에서 타노스는 자신의 딸을 잃게 되는 비극까지 겪게 되지만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목적을 이루었을 때 전 우주의 생명 중 반이 사라지게 되죠. 그것도 랜덤으로 말입니다. 아마 우리는 당분간 타노스보다 멋진 빌런을 만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이제는 아예 빌런이 주인공인 영화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히스레저의 조커에게 결코 뒤지지 않는 호아킨 피닉스의 기념비적 작품 조커와 같은 작품이 바로 그 예죠. 이 밖에도 수어사이드 스쿼드, 베놈처럼 히어로 영화들의 악당들이 이제는 주인공이 된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히치콕 강의의 미션은 영화 오명을 보고 한 줄 평가를 남기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